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복기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녹화할 내용은 기술혁신 역량 강화 교육 중에서 기술인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인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오늘의 강의는 인증제도의 개요하고 성능인증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육 이력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KS 인증심사원으로 되어 있고 NEP 성능인증평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거래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조달 우수 제품 등 여러 가지 인증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적으로 인증제도의 개요로서 법적 의무 인증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총 70여 개의 인증제도를 2011년도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로 통합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왼쪽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증제도를 KC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인정을 받는데 최대한 편리하게 조치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 인증제도의 기관별 인증제도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관 부처별로 인증제도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계량에 관한 내용, 생활안전관리, 전기용품관리, 어린이 제품안전관리에 대한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에서는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 그 다음에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는 자동차와 내압용기와 내화구조에 대한 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원구조에 대한 인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에 관련 환경측정기구, 그 다음에 소금의 품질 검사에 대한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정수기 품질 검사와 위생안전기준, 그 다음에 가기부에서는 방송통신기자재 접합성 평가제도, 그 다음에 소방청에서는 소방 형식에 대한 승인, 방염 성능 검사에 대해서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안안전부는 선관계 안전인증,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용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방위사업청에서는 섬유, 피복류, 군수품 KC마크 적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상청에서는 기상측정기 검증증인, 그 다음에 지진, 해일, 확산의 관측장비 점검 등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인증에 대해서는 저희 KTR에서 인증표준센터 1381에서 이러한 인증제도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적 임의인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임의인증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KS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S마크에 대한 인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 및 신기술 인증 기준인 NEP 및 NET에 대한 인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농산물 인증인 GAP 인증이 있고 우수 산업 디자인 상품 인증인 GD 인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그 다음에 환경산업기술에서 하고 있는 환경표시제도 인증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외 인증의 대표적인 것은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CE마크 인증이 있고 일본에서 하고 있는 PS에 대한 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CCC 인증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두 번째 인증인 성능인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인증 제도란 공공기관의 기술제품의 구매 확대에 의해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 확보를 확인,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관련해 인증을 따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신청 방법은 공공구매종합센터의 사이트에 등록하시면 되고, 신규일 때는 로그인하셔서 나의 업무, 성능인증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자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이제 세부적인 신청 및 심사 절차는 성능인증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한 사이트입니다. 신청을 하실 때 제품에 대한 시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공인검사기관인 KTR이라든지 KCL이라든지 KTC, KTL이 대표적인 공인시험 검사기관이고, 요 4개 기관에서 시험을 의뢰할 때는 저희들이 협업이 되어 있어서 시험 수수료 20에서 25%로 할인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검토는 전문기관에서 요건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인 평가 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기업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교 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핵심 기술 위주로 최소한 2-3 항목에 대한 중요한 비교 시험에 대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서는 코라서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하여 표준 규격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기준에 대한 우수성 및 표준 규격 샘플 이 5가지가 핵심적인 성능 인정을 받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비교시험 제출은 타사 제품과 자사 제품을 비교하여 성적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위주로 2-3가지 항목에 대해서 관련되는 시험 항목, 당사 제품과 타사 제품을 구별해서 시험 결과를 도출해내야 됩니다. 평가 시 핵심 내용들은 되도록이면 용역 보고서를 해서 자사 제품과 타사 제품을 구별하여 시험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서는 반드시 코라서 성적서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KTR을 예를 들어서 이러한 성적서가 나가는데 코라서 로고를 붙이려고 하면은 접수를 하실 때 반드시 코라서 성적서를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공인기관이라도 코라서를 요구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러한 공인기관 성적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능인증 평가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하여 코라서 성적서가 어떤 시험기관에서 코라서를 내주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지 많은데, 시험 항목별로 한국안전기구, 한국인증기구에 대한 코라서 인증기구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대분류, 중분류별로 시험 항목을 넣으면은 관련되는 시험기관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내용의 청구항 위주로 표준 규격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성능에 대한 기본적인 시험 항목, 예를 들어서 소비 전력이라든지 바닥 온도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시험 항목 및 기준, 적용 시험 방법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시장성 및 가격 경쟁력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LCC 분석 자료를 넣어주시고, 관련의 표준규격 샘플은 성능인증 제품 표준규격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신청 제품명, 신청 제품의 개요, 그 다음에 인용 규격, 제품의 구성,
제조 및 가공 방법, 적용된 기술, 그 다음에 제품의 성능 우수성. 여기에서는 시험 항목, 시험 기준, 시험 검사 방법 관련해서 성능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신청업체의 보유 역량으로서 연구개발에 대한 자본. 그 다음에 인력 현황. 오늘은 우리나라 인정제도와 해외 인정제도, 그 다음에 성능 인정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달 우수 제품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KTR 홈페이지 들어와서 제 이름을 치시면은 관련돼서 자료를 보내드리든지 아니면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